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좀 휘몰아치듯이 해서 좀 어려우셨죠? 네, 저도 그랬을 거라고 느껴져서 오늘은 문제 좀 몇 개 더 풀어보고 이제 복습의 개념식으로 한 번 더 하면서 이제 풀었던 거 지워놓고 내가 어디까지 다시 풀 수 있는지, 어제 배운 거 어느 정도 써먹을 수 있을지 한번 다시 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저희가 여기까지 다 했죠. 요거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입양시각 구하기 2라고 해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어제 질문을 주셨던 분도 있고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수업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좀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문법을 사용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설명은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짚어는 드릴 건데 지금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아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같이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푸는 시간 따로 안 드리고 바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전 문제랑 상당히 유사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어제 수업 때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가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전 문제를 한번 봐주시고, 되게 많이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몇 시에 입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0시부터 23시, 어제 저희는 9시부터 17시 59분인가 그랬죠? 19시 59분? 네. 근데 0시부터 23시에요. 그래서 각 시간대별로 입양이 몇 건이나 카운트 써야 되죠. 몇 건이나 발생을 했는지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해 주세요. 이때 결과는 시간대 순으로 정렬을 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생각을 해서 해보면 저희가 hour 해야 되고요. 이거 earliest도 한번 같이 써볼게요. 그리고 count 해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 이 안에다가 hour 넣는 거 했었죠. 그리고 또 earliest 넣어서 count라고 해주고, 이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 애니멀 아우스 아우치 여기서 가져올 거고, 저희가 어제 해빙절에다가 조건을 줘서 이 문제를 처리를 했었어요. 해빙절을 쓰려면 그룹 바이도 먼저 해야겠죠. 그리고 해빙절에 어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보자고 하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아, 오더바이가 빠졌네요. 오더바이는 항상 쿼리문의 맨 마지막에 온다 그랬죠. 시간대 순으로 정렬을 하는 거기 때문에 hour를 써주고 ASC는 생략을 한 상태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잠시만요. 그쵸, 지금 뭔가 잘못됐죠 제가? 네.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다시 시켜보면 값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실제로 테이블 안에서 이걸 조회를 했고 거기서 그룹 바이를 했으면 해빙 조건으로 끊었어요. 그래서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가공을 해서 실제로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 0시부터 23시까지 다 봐야 되는데 데이터에는 0시부터 6시까지의 기록이 없죠.
그리고 19시 이후로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예시 답안이랑 다른 구성을 띄고 있죠. 여기서 0시부터 6시까지 만들어주는 작업과 19시부터 23시까지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지금 뭘 쓸 거냐, 재기함수라는 걸 쓸 거예요. 재기함수는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인을 호출해요. 본인을 호출해서 값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자바, 뭐 C, 파이썬 이런 데서도 재기함수가 쓰일 거예요. 뭐 재기함수, 재기호출 뭐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기함수라는 거는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들에도 다 있는 거고 SQL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기함수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0시부터 6시까지 비어있는 시간과 19시부터 23시까지 비어있는 시간에 대한 데이터 로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쓰냐, SQL에서는 재기함수를 쓸 때 with recursive 라고 써요. 여기서 이 with recursive가 재기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오는 거는 임시로 저희가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간에 대한 걸 다루고 있으니까 임시로 이름을 타임으로 지어볼게요. 타임. 그래서 마지막에 AS까지 넣고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를 실행을 합니다. 이러면 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재기함수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수로 만드는 거는 간단하게 뷰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뷰 테이블이라는 거는 임시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도출된 값을 저희가 밑에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뷰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 이 뷰 테이블 뭐 재기함수 with s를 사용하는 이 문법은 지금 기본 과정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헤비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문제가 나온 김에 이따 정도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조회를 해야 됩니다. 0을 조회를 해야 돼요. 근데 얘를 이름을 hour라고 지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유니온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할 겁니다. 유니온이라는 거는 이렇게 셀렉트절이 위아래로 와요. 이건 뭐 가독성 때문에 줄바꿈을 한 건데, 이렇게 썼다고 했을 때 이 셀렉트절과 셀렉트절 사이에 유니온이 옵니다. 이랬을 때 이게 뭘 뜻하냐, 이 앞에 온 셀렉트절과 뒤에 온 셀렉트절을 같이 조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건이 앞에 있는 셀렉트절과 뒤에 있는 셀렉트절이 모든 컬럼에 대한 그 컬럼의 개수,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이 일치를 해야 돼요. 지금 이해하시기엔 좀 개념이 어려운데, 일단 이거를 문제에 맞게 한번 써보면, 여기 위에서 select 0 해서 hour로 이름을 붙여줬죠. 이거는 0을 조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니온인데 유니온 all이라고 쓸 겁니다. 이거는 위에서 나온 데이터와 밑에서 나온 데이터를 다 보여주겠다 라는 뜻이에요. 유니온은 중복되는 것만 보여줘요. 근데 유니온 all은 위에서 나온 거 아래에서 나온 거 다 보여주겠다. 그래서 유니온 all이고요. 그리고 위에서 만든 이 hour이라는 컬럼에 연산을 할 겁니다.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연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어디서 가져올지를 적어줄 거예요. 여기서 타임을 쓸 거예요. 타임은 저희가 재기함수 이름으로 만든 거였죠. 밑에서 이 타임을 다시 불러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조건으로 hour를 23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이렇게 작성된 이 with s 가로 열고 닫고 이 문이 어떤 걸 뜻하냐면 0부터 23보다 작을 때까지 hour에 1씩 더해서 반복 부문을 돌린 거예요. for문이나 뭐 while이나 그 뭐가 있더라? 네, 이런 반복문 같은 걸 써보셨겠죠? 자바나 파이썬 기초를 다 들으셨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SQL 안에서 반복문을 임시로 만들어서 써준 겁니다. 임시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임시 테이블의 이름은 time이고요. 이건 재계함수 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밑에서 직접 이 함수를 다시 호출함으로써 반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재계함수예요. 조금 개념이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0부터 23까지의 hour라는 컬럼 안에 데이터를 넣어주겠다. 그 조회된 값을 불러오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0번부터 6번 시간 없던 빈 곳, 그리고 19시부터 23시까지 시간 빈 곳에 대한 데이터 로우가 생겨요.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이거를 조금 모양을 바꿔줘야겠죠? 이대로 쓰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위에서 AS로 hour라는 컬럼을 별명을 지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hour라는 컬럼을 그대로 쓸 겁니다. 그리고 카운트 안에도 원래 있던 게 지워지고 애니멀 아이디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이게 왜 이러냐면 지금 저희가 위에서 이 뷰 테이블을 만들었잖아요. 이 만든 거를 여기서 부를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hour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거고, 카운트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지금은 일단 그냥 있다 정도로만 알기로 했으니까 그냥 봐주세요. 여기서 join이라는 개념이 하나 또 쓰여집니다. join은 나중에 이제 막바지 쪽에 이거는 다뤄질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빨리 나오게 될 줄은 몰랐지만 나온 김에 left outer join이라는 걸 쓸 거예요. 이 left outer join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에 뷰 테이블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쿼리문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레프트 왼쪽이잖아요. 먼저 있는 이 테이블에서 아우터 조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우터 조인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합집합 같은 거예요. 이너 조인이라고 아우터 조인이 있고 이너 조인이 있는데 이너 조인은 교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 아우터는 합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단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했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써서 이 테이블과 조인을 할 거예요. 지금 이 테이블이죠. 이 앞에서 만든 이 뷰 테이블과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테이블 애니멀 아웃츠 이 테이블을 조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인을 했을 때에는 조건을 on이라고 줘요. 개념이 막 모르는 개념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on이라고 조건을 준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저희가 줄 거냐, hour는 hour date time 이라고 줄 겁니다. 이 위에서 나온 이 hour를 애니멀 아웃츠 테이블에 있는 데이트 타임을 hour로 만들어서 그게 일치하는 조건으로 조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계함수 사용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룹 파일을 또 써줘야 돼요. 아우어 이 컬럼명 넣어준 거죠. 이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인데, 지금 저희가 모르는 재기함수라는 거 하나 사용됐고요, 유니온 올 사용됐고요, 조인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이해 안 되셨어도 상관없어요. 조인에 대한 개념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짚어드릴 거고, 뭐 재기함수나 유니온 올 같은 경우는 기본 이 DBMS 수업에서 다루지 않을 부분이에요. 이거 모르셔도 문제 되지 않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재기함수, 리커시브랑 유니온 올 이런 거 구글링 해보시면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혼자 공부하시다가 궁금하다 하면은 좀 찾아보시고, 이번 수업에서는 끝날 때까지 다루지 않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있다만 보여드리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코드 실행시키면 0부터 1, 2, 3, 4, 5, 6, 7, 8, 9, 10 쭉 나오죠. 23까지 이렇게 아까는 나오지 않았던 데이터 로우가 생성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위에도 0부터 6까지 실제 카운트가 0이니까 원래 데이터에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강제로 만들어서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출 후 채점하기를 누르지 마세요. 누르면 한번 문제를 푼 걸로 인식이 되니까 나중에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이건 누르지 마시고 저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 문제였고, 너무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사용이 됐으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여기서 잠깐만요. 다음 문제. 여기에 또 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그냥 중성화 여부 파악하기, 이 문제 한번 해볼까요? 이 문제 안 풀었죠? 저희 어제 수업 때 안 했죠? 네,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코딩 테스트 창에서 코딩 테스트 연습으로 오시고 레벨 2 MySQL 여기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요 밑에 있습니다. 자, 중성화 여부 파악하기 다 찾으셨으면 들어갈게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은 문법이 좀 사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힌트를 드린 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일단은 구글링을 참고하세요. 구글링을 해서 내용을 좀 보시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알고 써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한 번 더 드릴 거니까, 여기서는 case when, then, and 라고 하는 문법이 쓰일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case when 조건이 들어가고요, 이 조건이 참일 때 원하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건을 여러 개를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시고, 마지막에 이 조건문을 끝내고 싶을 때, 지금 이 구성이 어떤 거냐면 if 아시나요? if, else if, else 아시나요? 네, 그 개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케이스 when이 if고 조건 주고 그 조건이 참일 때 실행시켜야 될 거를 된 뒤에 값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건, else if 개념이죠. 밑에 또 조건 주는 거 쓸 수 있고요. 마지막에 end로 이 조건문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else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 위에 있는 조건들에 다 해당하지 않을 때 원하는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넣어준 뒤에 여기다가도 별명을 줄 수 있어요. 별명. 이 별명은 end 뒤에 와야 돼요. 여기 when then 뒤에 올 수 없고요. end 뒤에. 왜냐면 이게 한 컬럼에 대한 조건이에요. 조건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한 컬럼에서 별명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없겠죠. 그래서 end 뒤에 컬럼을, 이 조건문을 마무리 지을 때 별명을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같은 걸로 if가 있는데 똑같은 거니까 케이스 when을 사용해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구글링도 해보시고 케이스 when이 뭔지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푸시면서 들어주세요. 수업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수업 영상 유튜브 링크라고 해서 링크를 하나 올려드렸어요. 이 링크를 오시면 자,
로그아웃된 상태일 경우로 봐드릴게요. 다시 들어오시면, 네, 제가 어제 수업한 거에 대한 내용을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당일날 바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뭐 하루나 이틀, 뭐 아니면 주말에 몰아서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쭉 될 거예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이 링크 들어와서 영상 보시면서 복습해주세요.
전혀 갈피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전혀 모르시겠어요? 네? 모르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같이 하면서 알아가면 되니까. 자, 지금 혼자 해보시는 분들 중에 시간 좀 더 필요하신 분 있을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한 분 손 들어주셨으니까 다 되시면 손 한번 다시 들어서 알려주세요.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문제 풀 때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부터 읽어봐야겠죠? 자, 중성화 되었는지 아닌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중성화된 동물은 이 컬럼에 이 단어 또는 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동물의 아이디와 이름, 중성화 여부를 아이디 순으로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해주세요. 이때 중성화가 되었다면 O, 아니라면 X라고 표시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있네요. 다음 저희가 먼저 뭘 조회해야겠죠? 동물의 아이디, 이름, 중성화 여부 조회해야겠죠? 아이디, 애니멀 아이디, 이름 네임. 자, 여기서 중성화 여부라는 컬럼은 저희한테 없어요. 이 컬럼 안에 이 값들이, 이 두 가지의 값이 들어있으면 중성화다 라고만 나와있지, 중성화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컬럼은, 아니, 중성화 여부를 OX로 나타낸 컬럼은 따로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컬럼에 있는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 중성화 여부라는 컬럼을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다 O 아니면 X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문을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할 거고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스 when 컬럼 써줘야겠죠? 조건이니까 이 컬럼 안에 이 단어 또는 이 단어가 들어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케이스 when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를 같이 안 알려드렸네요. 죄송해요. 저희는 like라는 걸로 검색을 또 할 겁니다. 이 like는 조건 안에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where 컬럼명 like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만약 가라고 넣었다 라고 하면 이게 뭘 뜻하냐, 이 컬럼명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 앞이나 뒤 다 자르는 거 상관없이 가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다 가져와라 라는 조건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이 % 앞에 걸 지우면 첫 글자가 가고 뒷 글자들은 뭐가 오든 상관이 없다 이 뜻이고요. 반대로 뒤를 없애면 앞에는 뭐가 와도 되는데 뒤에 글 뺀 뒷글자가 가인 이라는 조건입니다. like에는 다운표 안에 %를 사용을 함으로써 조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사용을 할 거고, 이거 아니어도 아마 푸실 수는 있었을 텐데 저는 간단하게 이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 넣어주고 저기 있는 단어 써주면 되겠죠? T D. 그리고 케이스 when 안에도 or를 쓸 수가 있어요. 조건이기 때문에 if 안에 조건 쓸 때도 or이나 and 다 쓸 수 있었죠. 그런 식으로 or를 쓸 수 있습니다. 뒤에 단어 네, 이렇게 넣어주면 조건을 다 준 거예요. 이 컬럼 안에 앞뒤 상관없이 이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 가져올 거고, 그것 또는 이 컬럼 안에 이 단어가 들어있는 데이터를 다 가져올 거다 라는 조건을 저희가 작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케이스 when 다음에 then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then 뒤에는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조건이 충족했을 때 넣고 싶은 값, 저희는 O라고 넣을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조건을 또 쓸 수 있다 했죠. when then 해서 쓸 수 있는데 저희가 OX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그냥 이 조건문 끝내면서 해도 되겠죠? and, else의 개념인 and 일 때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X라는 걸 넣을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케이스 when 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다 잠시만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여기가 and가 아니라 else입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and에다가 별명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케이스 when else. 네, 맞아요. 이거네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그래서 이 else는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x를 넣겠다. 이건 자바나 이런 데서 쓰이는 if, else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and는 이 조건문을 끝내겠다 라는 종료문이고요. 그리고 그럼 이 데이터를 또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것들을 애니멀 인스겠죠.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ID 순으로 조회를 할 겁니다. 여기 ID 순으로 조회를 해달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order by 애니멀 ID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쭉 올려보면 ID, name, 중성화 여부 OX로 나오죠. 자,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 제출을 해볼까요? 네, 정답이라고 나오네요. 지금 이거는 case when 새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like라는 거 저희가 이번에는 또 두 가지를 새로 배웠네요. 아까 제가 이 case when 말고 if가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if는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조건문을 쓸 때 case when을 쓰나 if를 쓰나 결과는 똑같아요. 조건을 갖게 준다고 하면. 근데 취향 따라 쓰시면 됩니다. case when은 이런 식으로 조건 하나하나 나열을 하는 거고, if는 자, if라는 명령문을 사용을 해주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일단 조건문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참일 때 값을 넣어줘요. 그리고 거짓일 때 값을 넣어줍니다. 케이스 n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근데 이걸 if를 쓰는 게 더 편한 쿼리가 있고 케이스 n을 쓰는 게 더 편한 쿼리가 있어요. 사용을 하다 보면 그건 이제 경험을 쌓으시면서 느끼실 텐데, 이렇게 if라는 걸 줄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 저희 거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if 조건문 이거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쉼표 하고 참일 때 값 5 넣어줄 거고요. 거짓일 때 값으로 x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별명 지어줄게요. 중성화. 지금 이 세 줄이 위에 있는 이 if 한 줄로 바뀐 거예요. 취향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꾼 걸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쭉 올려보면 아까랑 같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하나하나 대조해보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걸로 제출을 해보면 네, 역시 정답이라고 나오죠. 케이스 when과 if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조건문을 주는 방식이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문이 더 편할 때가 있고 if 문이 더 편할 때가 있으니까
그건 상황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된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랜 기간 보호한 동물. 이것도 여기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안 할 거고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트 타임에서 데이트로 형변한 이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가르쳐드리지 않은 개념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알려드리고 할 거예요. 자, 문제 다 켜주시고요. 데이트 타임에서 데이트로 형변한 이라는 문제예요. 문제 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문제 다 켜셨으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번 시간 처음에도 사용을 했던 이 hour라는 게 있어요. 이게 데이트 타입에 대한 날짜 자료에 대한 거를 시간만 나오게끔 잘라주는 역할을 했었죠. 근데 시간을 나오게 하는 방법은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은 그냥 봐주세요. 타입의 데이터 하고 여기에 형식을 넣어줄 건데, 이 형식의 종류는 되게 다양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온 날짜를 조회하는 문제예요. 들어온 날짜, 저희 데이트 타임이라는 컬럼 안에는 연, 월, 일, 시간, 10분초까지 다 들어있죠. 근데 여기서 저희는 연월일 이 날짜까지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넣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형식은, 이건 그냥 알려드릴게요. 이 대문자 y는 이 네 자리 연도를 뜻해요. 네, 퍼센트 대문자 y 하면 네 자리 연도다. 그리고 다시가 하나 들어갔고요. 퍼센트 %m, 소문자 m이죠. 월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에 퍼센트 %d, 일을 뜻해요. 여러분들이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형식을 가지고 써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기초 프로그래밍 하실 때 배우실 거예요. 다뤄질 내용인데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데이트 포맷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데이트의 형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명령어고, 그리고 요 안에 데이트 타입의 데이터 컬럼을 넣어준 뒤 쉼표 하나 찍고 내가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뽑을 건지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 형식들은 되게 다양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건 문제를 풀고 나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걸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 문제 풀어주세요.
네. 시간을 55분까지 드릴게요. 그리고 8시 5분에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다시 모여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더 풀어보실 분들은 풀어보시고 쉬실 분들은 그냥 쉬시고 어차피 다음 시간에 설명 이어서 할 거니까